뭐그 성인 올라와 그러고 우리가 그래서 그 음식점에 가서 또 밥까지 사. 또 미국에 무슨 대학 무슨 뭐 이래가지고. 근데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했는 걸 인사하더라고요. 그 이번 항목에 대해서 개요를 우리 저 위원장님께서 좀 설명을, 물론 지금까지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2번부터 먼저 하자고? 예. 2번 먼저 하나, 1번 먼저 하나 뭐 더. 그렇게 하지 뭐. 오늘 어차피 할 거예요. 이건 제가 그냥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마 지금 그동안에 그 신문지상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보셔서 대신 뭐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그 우리나라에 4,500개 요양원만 4,500개고요. 장기 요양시설까지 뭐 이렇게 하니까 6,000개가 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평가 항목에 구강보건이 하나도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촉탁치과의사를 지금 현재 치과의사로 한 사람이 전국 4,500개 요양원 중에서 9명 있어요. 거의 없는 거지. 그것도 개인적인 뭐 친분이나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도 촉탁치과의사를 두드러고 돼 있는데 일반 뭐 가정이든지 뭐 내과 의사든지 뭐 하고 그 다음 또 조금 가면 한의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과 의사인데 예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개는 일반 의사 뭐 내과 의사라든가 뭐 가정이라든가 이런 사람 한 사람 정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 주치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 스마일 재단에 작년에 돌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한 20개 WHO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할 때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겁니다. 이게 글로벌 액션 플랜과 스트래티지 액션 플랜을 갖다가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거고 그거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이걸 풀어낼 건가, 그리고 그러한 성과는 언제까지 할 건가, 2030년까지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반적인 행정의 순서입니다. 목표는 뭐고 그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뭘 할 거고 그 언제까지 도달할 건가. 이제 노인 요양 시설에 대해 가지고 비용이 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것저것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치과 의사들이 갖고 있는 건데 ADA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 전부 다 올드보이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은 다 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전트한 디맨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자기네들이 이걸 회복해낼 건가. 의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는데 치과의사도 그건 믿더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까지만 내가 들었거든요. 베트남은 일찍 간 것 같던데. 네, 그래서 그리고 베트남 거기 했더니 수가 그것도 비싸다. 혹시나 또 뭐 조금이라도 길을 트는 게 도움이 되는 것 아, 같아요. 인력 수급에 네, 대해서 그런 거. 그 베트남 벌써 했어요. 그런 거 하더라고. 네. 안과의사를 지원하고 네. 젊은 애들이 변호사하고 같이 하게 해다가 그 다음에 몇 년 지나면 돼 홀로 해도 되고 처음엔 변호사하고 해야 돼. 네. 그리고 자격증 받았다고. 그런데 우리나라 3만 명 치과 의사 그저 덴탈리스트에 다음에 얘기해 주는데 이게 템포라리하고 오늘 퍼머넌트가 있는데 그 두 가지 타입을 해가지고 근무하라. 홍콩 하여튼 홍콩이 지금 외국 홍콩 면허 시험 네. 자체가 없습니다. 홍콩 대학 그래서 하나밖에 뭐, 없어가지고. 뭘 알아봐 주십시오. 예. 제가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걸 검진을 해갖고 그 지표를 써서 그 해평가를 요양 원장들이 우리한테도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치과 의사들이 와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우리 사실 돈도 없잖아요. 요양원에서 갑자기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하라고 하는데 치과 의사를 불러다가 검진하고 교육시키고 할 돈도 없는 거예요. 자원으로 조금 도와주고 그다음에 지금 이미 해놓은 것들 잘 묶어서 그럼 우리가 지금 요 정도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빨리 이거를 해야 되니까 요 정도 선 안에서 우리 지금 빨리 자료를 만들자 이런 방안을 좀 내시면 충분히 지금 있는 자원들 모아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아니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그 공보위 쪽 해갖고 말하는 속도 측정, 혀가 입천장을 누르는 힘 측정, 음식을 씹어먹는 저장력, 잘 삼키는지 연화에 대한 설문조사 문제, 이게 실제 구강 검진이 있네요. 일본은. 그래.
근데 그래서 또, 그런- 들으신 것처럼 약간 좀 항목이 다르고 그 아까 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구강 노쇠 그리고 또 이제 연화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항목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그게 말씀드린 그래서 요걸 그대로 가져가서 네카에다가 올렸더니 아 이거 뭐 좋은데 이거를 좀 더 한국화해서 이거를 지표로 가져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답을 일단 들은 상태고 그래서 결국 이걸 하는 이유가 아시는 것처럼 물론 노인에게 또는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분들께 치아가 많이 있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틀니를 잘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장 더 중요하신 거는 일단 발음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삼키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삼키다가 뭐 걸리지 않으실 수 있고 이런 기능들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일단 요거를 체크하고 그러면은 이걸 체크해서 만약에 안 되면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아까 말씀 주신 뭐 연화 뭐 재활훈련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도구를 활용한 어떤 운동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일본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데 뭐 기본적인 뭐 구강 검진에 더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조금 넣어가지고 뭐 예를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공고일을 뭐 지역에서 풀어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당신들이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는 거야. 라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뿌리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조사를 물론 또 이게 그 공고일을 활용을 해보면 늘 문제가 결과가 좀 아까 우리 박 교수 말씀하신 것대로 이래도 순서가 있을 테니까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면 법은 이미 시작 2월 1일부터 요양원에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단 말이죠. 금년부터 그렇습니까? 예, 근데 네. 그 일본은 아니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는 이제 금년부터 이미 글쎄, 예,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준비가 하나도 안 돼요. 아무것도 있으니까 지금 방금 또 마지막에 논의한 것처럼 평가를 요양원에 계신 분들 평가를 하려면 평가하는 형식부터 갖춰져야 될 텐데 아까 우리 폼도 있어야 김 되고. 교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기로는 아까 다 말씀하셨지만 노인치과학에서 특히 이성근 선생이 이성분들 많이 그동안에 쭉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글쎄. 또 여자 치과 사업에서도 일찍이 일본 다 방문해서 이 지금 영역, 지금 오늘 논의하는 이 영역을 이미 현장에 가서도 한 번도 아니고 아마 여러 번까지 해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다 있는데 워낙 이수구 이사장님이 지금 위원장님 의욕적이시니까 이렇게 방문 치과 학회까지도 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물론 목표를 두고 여기저기서 하는 거 다 좋은데 힘을 모으는 면에서는 아까 중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반이 김준혁 교수가 노년치과 와서 계속 관여하고 있죠. 하여간 그래서 예. 제 생각에는 순서대로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돼서 예,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약간의 그리고 너무 이원화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방금 들었어요. 노인치과에서 하는 분들이 이미 가진 자료가 많은데 그거를 아예 이수구 회장님은 큰 틀에서 아까 공단 이사장을 만난다든지 노인 회장을 만난다든지 이런 역할에는 아주 훌륭하신데 이쪽 분들은 아니니까 그걸 합하는 방법이 예, 혼자서 지금 외부 거는 굉장히 잘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할 때는 그분들하고 같이 하는 게 어떻겠나. 당연하죠. 예, 그래서 그분들을 예, 빠른 시일 내에 어떤 형태로든지 예, 같은 자리를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 이런 근데 생각. 사실 그 제가 하기에는 협회에서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름을 좀 해달라 하는 건지 근데 그게 그래서 되는 건데 글쎄 협회가 글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책임 있는 게 그래 누가 장이 저는 이게 일반론입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장이 90%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협회에다 맡겨놓으면 아마 또 오히려 흐지부지 될 확률도 많. 그래서 지금 암만 직서적 받을 때도 자기가 찾아가서 야 우리가 이렇게 페발 줄 테니까 올려라. 지금 52%에서 근본 다 돼야 돼요. 협회가
회비 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어디 나라 지원도 없고 그렇다면 이거 문 닫아야 되는 걸 협회장이 알고 있다면은 뛰어야 돼요. 지부장 만나서 야 그래서 저희도 선거 보니까 보수교육 그 점수를 예, 그 자동 둔다고 그런 건데 예. 그게 또 보수교육. 어때 후유증이 또 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자동 둬야 되고 우선 지부에서 많이 받아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지부장하고 해서 너 이거 너의 성과로 해라. 그래서 지부장한테 그 금액의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저희 지난번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중구에서도 많이 받아가지고 성취에다 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직선제 이후로 그게 지부장하고 갈등이 반 이상이 돼가지고 협조를 안 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 방안일 수가 있어요. 옛날에 했던 대로 지구에서. 예를 들어서 뭐그 혈당이요. 지부 단위에서 무슨 뭐 80% 이상을 거두면 그 나머지는 그 지부에서 쓸 수 있도록 그럼 돈을 도로 협회에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 지금 그 취업 회비가 몇 단계가 있거든요. 어떻게든지 중앙 예비가 있고 변호사보다도 노무사를 좀 더 고용이라도 해가지고 또 좀 보충을 해주고 인력 수급 문제에서 제일 그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협회가 노력하는 모습도 좀 보여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사람 못 구하는 이 사람들 어디로 등록을 하라든지 해가지고 그걸 해결해 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회비를 낼 보람이 있구나. 이제 그걸 설득하는 게 난 제일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네. 한의사 협회가 회비